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에 진심으로 정리하고 싶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손을 위해서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단단한 윤리의 토대를 남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뉴스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보좌진 갑질 및 가족 관련 의혹 보도입니다. 이 사안은 개인의 평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리더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특히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입법부의 얼굴이자 사회적 행동의 기준점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투, 태도, 관계 맺음은 그대로 사회의 허용선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들을 종합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첫째, 보좌진과의 권력 불균형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현직 보좌진들은 사적 심부름, 과도한 요구,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김 원내대표 측은 왜곡된 주장이며 신뢰관계에서 나온 부탁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 말이 더 자극적인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고권과 인사권을 쥔 쪽의 부탁은 받는 사람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명령이 됩니다. 이 구조를 외면하는 순간 갑질은 늘 오해라는 이름으로 사라집니다. 둘째, 공과 사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점입니다. 호텔 숙박권 수수 논란, 병원 진료 편의 의혹, 공항 의전 관련 문제 등은 모두 불법이냐 아니냐 이전의 공직자의 윤리 감수성을 묻는 사안입니다. 일반 회사원도 이해관계자와의 식사 한 번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가진 정치인이 부적절했을 수 있다는 말로 넘어간다면 국민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우리에게만 엄격하고 권력자에게는 느슨하다. 셋째, 가족을 둘러싼 반복되는 논란입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 보도, 자녀의 학업 취업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보도, 그리고 이에 대한 강한 부인과 법적 대응 예고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단일 사건의 유무죄가 아닙니다. 권력 주변에서 끊임없이 비슷한 의혹이 발생한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민은 피로해지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거둡니다. 넷째, 책임보다 여론전을 택한 태도입니다.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방 공개, 상호 폭로, 감정적 공방. 이 모습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키웁니다. 리더십은 상대의 흠을 드러내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위치의 무게를 인식하고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원내대표가 보여야 할 장면은 폭로전이 아니라 정리와 수습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법을 만드는 자리에 적합한가? 이 태도가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어도 괜찮은가? 그렇다면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당이 아니라 사람의 윤리 기준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는 순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둘째, 분노로 소비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뉴스는 하루 만에 사라지지만 표는 기억의 결과입니다. 셋째, 국회 내부의 보좌진 보호 장치와 윤리 시스템 강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가 사회에 법을 요구하려면 자기 조직부터 인간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갑질을 멈춰야 합니다. 정치의 수준은 시민의 태도를 닮습니다. 위에서 벌어지는 갑질은 아래에서 묵인될 때 자랍니다. 2025년의 끝에서 이 뉴스를 정리하는 이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다음 사회를 어떤 기준 위에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크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박수치지 않을 수 있는 시민의 용기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이런 갑질, 공사를 구분 못하는 공직자에 대한 뉴스가 국민들에게 또다시 보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